CT를 안 찍어서 걸러야 될 필요는 없지만 무조건 오자마자 CT를 찍는 것을 권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 제가 상담을 오셨을 때 기본적으로 저는 CT를 찍는 걸 권하지 않아요. 왜냐? CT라는 것이 무조건 모든 환자들한테 루틴으로 찍어야 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CT를 무조건 찍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수술 결과를 내가 피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 CT의 방사선 조사량도 분명히 있는데 1년에 2번 정도 찍는 것이 방사선 조사량이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수준. 실제로 뭐 여러 번 찍는다고 해서 암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암 발생이 확률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다. 환자 입장에서 방사선 조사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루틴으로 찍진 않는다. 저는 내시경을 먼저 봅니다. 내시경은 바로 다이렉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육안적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시경을 통해서 안의 구조물을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CT를 찍는 것이지,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 CT는 있지만 내시경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귀찮거든요. CT는 그냥 클릭해서 보면 되는데 내시경은 또 작업을 하고 들여다 봐야 되기 때문에 더 편하죠. CT를 보면 내시경을 하면 절차가 2번 복잡해지는 건데 내시경을 보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도도 높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먼저 내시경을 확인을 하고, 저희 병원의 수술이 결정이 됐다면 기능적인 수술을 판단하는 데는 당연히 찍어야겠죠. 과연 코 수술을 할 때 기능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가 굉장히 많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 중에도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코 수술하고 나서 숨쉬기가 너무 갑갑해졌어. 근데 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용도 있지만 원래 기능이 숨쉬기 위한 기능이잖아요. 기능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망가뜨리면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CT로 일단 볼 수 있는 거는 기능적으로 비중격이 얼만큼 휘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비밸브라고 하는 부분, 이제 숨 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터널 밸브라고 하는 부위인데 그 부위의 각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비갑계라고 해서 코 안쪽에 옆에 이제 뼈가 튀어나와 있고 덩어리 조직이 있는데 그게 얼만큼 돌출이 돼 있냐를 판단하는 것이 기능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거는 정말 잘못된 정보예요. 논문들 데이터를 보면 실질적으로 CT를 통해서 비중격 연골의 양은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 않는다가 논문을 통해서 다 검증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코뼈와 비중격 안쪽에 있는 공간이 얼만큼 크기가 되는지는 판단을 할 수가 있으나 그 CT가 정밀도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연골과 뼈가 아주 뚜렷하게, 뼈가 굉장히 두꺼운 환자 같은 경우는 바로 비중격의 양이 보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비중격 자체도 뼈가 굉장히 얇은 경우가 많아서 뼈인데도 굉장히 얇아져서 비중격처럼, 연골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양이 정확히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비중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하고 들어갔는데 연골량은 굉장히 적고 뼈가 많으면 결국은 뼈를 이용해서 코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 만졌을 때 돼지코가 안 되고 단단하게 되는 거죠. 어떤 영상에서는 제가 비중격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영상,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비중격을 채취를 해야 되고 그거로 밸브 수술을 하고 그게 충분히 남은 비중격을 사용하는데 부족하면 귀연골을 쓸 수 있는 옵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장님, 귀연골 너무 떨어진다고 해서 전 비중격을 쓰고 싶어요. 그럼 비중격에 제한을 두면 경우에 따라서는 귀연골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있는데 그 옵션을 잘라버리는 거죠. 어느 병원 갔는데 거기서 무조건 CT를 찍어야 된다.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CT를 복사해서 다른 병원 할 때도 복사본을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하면 되지 갈 때마다 찍는 거는 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광대하거나 턱을 하거나 좀 더 자주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교합이 잘 안 맞는지 잘 붙었는지를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게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량이 있다 하더라도 몇 번 더 찍을 수는 있겠죠. 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이제 마약류 관리하는 것도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고 방사선도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대개 이제 병원에 담당자를 보내는 경우가 사실 귀찮잖아요. 동업을 하고 있을 때요. 3명인데 가위바위보에서 졌어요. 제가 갔거든요. 진짜 가기 싫어. 근데 막상 가서 교육을 받으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연 2회가 넘어간다고 해서 암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걸 줄이자는 목적인 거죠.